자,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그래도 내분점, 외분점은 그래도 학생들이 잘해요. 네. 근데 이제 내분점, 외분점 중에서 외분점을 조금 어려워해. 근데 외분점만 좀 극복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파트니까, 네. 한번 외분점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내분점, 외분점은 결국에는 비례식을 이용하는 게 포인트예요. 비례식을 얼마나 잘 쓰냐, 비례식을 혼동 없이 잘 계산하느냐가 포인트니까 우리 비례식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례식을 한번 잘 써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내분이라 하면 말 그대로 네, 안내자,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안쪽에서 분리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분, 수직선 이렇게 해볼게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P 이렇게 구한다고 치면 만약에 제가 선분 AB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A, B 이렇게 그려봤을 때 M 대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P다. 이랬을 때 이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비례식으로 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A 좌표를 제가 X1이라고 하고 B 좌표를 X2라고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좌표를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M 대 N이기만 하면 돼요. 그죠?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M 대 N이면 돼요. 근데 AP의 길이는 X 빼기 X1이야. 지금 여기가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니까 선생님이 X에서 X1을 뺄게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X2 빼기 X. 그게 M 대 N이다. 자, 우리 비례식 잘하죠?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이 어떻다? 같답니다. 그래서 외항의 곱 n x 빼기 x1하고 m x2 빼기 x가 같다. 이제는 쭉 전개해 볼게요. nx-nx1 그 다음에 mx2-mx. 자, 우리의 목표는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p를 구하는 게 목표야. x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표하는 항만 빼고 다 넘길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x가 목표니까 x쪽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한쪽으로 다 넘길게요. 그럼 이 마이너스 mx를 이쪽으로 넘기면 왼쪽으로 넘기면 nx 더하기 mx가 되고 그 다음에 m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nx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nx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공통인수가 x니까 x로 묶을게. 그럼 m 플러스 n하고 여기가 mx2 플러스 nx1이야. 자, 우리의 목표는 아까 x라고 했어요. 그래서 x, p의 좌표는 결국에 m 더하기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더라. 엄청 중요합니다. 내분점. m 대 n으로 내분하면 이 x 좌표는 그 내분한 애들을 더해주고 요렇게 대각선 곱하는 게 된다. mx2 더하기 nx1 대각선의 곱이구나. 이 방향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혼동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쓸 때 비율이 위에 있고 좌표가 밑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율이 m 대 n이고 좌표가 x1, x2라고 하면 요렇게 대각선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들 공식 틀리게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B가 위에, 좌표가 밑에 해서 대각선 곱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된다. 이게 내분점이에요. 이게 내분점. 자. 예를 들면은,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야지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더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A 좌표를 1이라고 하고, 지금 수직선상에서 B 좌표를 5라고 했을 때, B 좌표를 5라고 했을 때, 1대 3으로 내분한 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얘들아, 그림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정말 공식으로만 한다고 치면, 비율을 위에 쓰고 좌표를 밑에 쓰시는 거야. 좌표가 A가 1, B가 5
이렇게 쓰고 내분점 공식이 이 비율 더하는 거 1 더하기 3분의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각선 곱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1 곱하기 5는 5, 3, 1은 3 이렇게. 그럼 4분의 8이 돼서 내분점이 얼마? 2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그림 안 그려도. 근데 실제로 그림 그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여기가 1이고 B가 5예요. 근데 1대 3으로 내분하면 여기 한 칸, 그 다음에 3,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요. 여기가 1대 3이면 여기가 한 칸, 여기가 세 칸이 되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좌표가 2, 3, 4, 5 이렇게. 그래서 2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분한 점이. 아셨죠?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리실 수 있어야 되지만 그냥 만약에 기계적으로 공식을 쓰는 연습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기계적으로 공식을 쓸 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율이 위에 가게 좌표가 밑으로 가게 써서 대각선 곱해야지 여기 순서 바뀌기 시작하면 엉뚱하게 공식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확실하게 쓰는 방법을 조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외분점입니다. 외분점. 외분점을 어려워해요. 그래도 내분점은 학생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하는데 외분점을 조금 어려워해. 근데 외분점도 결국에는 외자, 바깥에서 분할되는 점이에요. 바깥쪽이야. 그러니까 선분 AB에, 그 중간에 올 수 없고 선분 AB에 바깥쪽에 점이 찍혀요. 이것만 있지 않으면 돼요. 다시요. 내가 선분 AB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AB가 있으면 내분점은 반드시 이 안에 어딘가에 내분점이 딱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외분점은 이 선분 AB 안에 찍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 어딘가에 찍혀야 돼. AB 바깥쪽에 있어. 그래서 왜예요? 왜? 바깥 왜? 그래서 찍히는데 어떻게 찍히냐면 똑같아. 하는 방법은. AP의 길이가 M이 되게 BP의 길이가 뭐가 되게 n이 되게 하는 P점이 존재하는데 바깥쪽에 그 P를 어떻게 구할 거냐예요. 똑같아 하는 방법. 그래서 A를 제가 X1이라 하고 B를 X2라고 하고 P를 X라고 할게요. 우리의 목표는 X를 구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일단 비례식을 써볼게요. AP의 길이 하고 BP의 길인데 그 녀석이 AP가 뭐가 되게 M이 되게 BP가 N이 되게 아까 내분점 공식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여기 AP, BP가 M 대 N이 되게 똑같아. AP, BP가 M 대 N이 되는 게 다만 이 P가 안쪽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바깥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볼게요. 지금 AP의 길이가요. X가 지금 더 큰 거잖아. 그래서 AP의 길이를 구하면 X 빼기 X1이 돼. 그죠? 그 다음 BP의 길이죠. X가 더 큰 애잖아. 그죠? 그러니까 X 빼기 X2가 돼.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애입니다. 지금 수직선상에서. 얘가 M 대 N이 된다. 아까랑 똑같아요. 외항의 곱, 내항의 곱으로 풀게요. 그러면 외항의 곱, 선생님 바로 전개해 볼게요. NX 마이너스 NX1 되고 있어요? 네, 여기 계산하면 MX 마이너스 MX2 요렇게. 자, 우리의 목표는 X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X에 해당하는 녀석을 한쪽으로 몰아줄게요. 자, 선생님은 이 X를 요쪽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MX 빼기 NX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저쪽으로 볼게요. 저쪽으로 몰면 MX2 빼기 NX1이 돼. 잘하고 있어요. 여기가 공통이야. 그리고 우리 목표점이야. X는 뭐 n-n분의 mx2-nx1. x좌표는 이제 n-n분의 mx2-nx1 이렇게 돼. 오, 이게 외분점이야. 엄청 중요해요. 외우셔야 되고요. 다시요. 외분점과 내분점의 차이는 결국에 아까 내분점은 n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였으면 외분점은 결국에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외울 때 항상 비율을 먼저 쓰시고 만약에 예를 들면 2대 3으로 외분했어. 그리고 뭐 좌표가 x1, x2야. 여기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거를 뺀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비율을 위해 좌표를 밑에 쓰고 대각선이 이쪽 방향이다. 네, 여기가 1번. 네, 여기가 2번 방향으로 빼야겠다라는 거를
같은 방향으로 외우셔야지 막 왔다 갔다 하면 공식을 잘못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면은 제가 A가 5라는 애, 그 다음에 B가 뭐 6이라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대 2로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그림 안 그리고요. 그냥 이 문장만 보고 한번 공식으로 적용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비율을 위에다가 쓰고 좌표를 밑에다가 쓰라고 했어요. A5, B6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을 이렇게 곱해야겠다. 그러면 써볼게요. 외분이니까 3 빼기 2, n-n. 그 다음에 mx2 얼마? 36, 18 빼기 얼마? 25, 10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 8 이렇게. 3대의 외분점이 8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돼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좌표가 5야. B좌표가 6이야. 근데 3대 2로 외분을 해야 돼. 그러면 P의 길이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 갔을 때 AP의 길이가 3이어야 되고 그 다음 BP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 2가 되는 지점에 여기가 외분점이다 얘기야. AB 선분 바깥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어. 여기가 5, 여기가 6, 여기가 뭐 7, 여기가 얼마? 8 이렇게. 그래서 8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내가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도 그 비율하고 좌표만 나와 있으면 공식을 외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공식 외울 때 헷갈리지 않게 외우려면 비율을 위에 꽂고 좌표를 밑에 꽂아서 대각선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안 그러면 헷갈려서.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 한 번만 필기해 볼게요. 주의해야 될 점. 선분 얘들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혹은 외분하는 점 하고요. 네.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혹은 외분하는 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틀려요? 자, 얘는 틀려요. 얘네가 같지 않아. 그래서 주의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선분 A, B를 요렇게 데리고 와서 뭐 1대2로 내분하라고 했어요. 그럼 1대2로 내분하면 여기가 1대2가 되게 하는 이 내분점이 여기야. 근데 만약에 선분 BA를 1대2로 내분하라고 하면 선분 BA를 1대2로 내분하라고 하면 BA니까 이 B가 기준이 되게 1대2로 내분해야 돼. 그러니까 BA니까 여기가 1대 뭐 2로 내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내분점이야.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다시요. 선분 AB하고 선분 BA가 첫 번째 시작점이 다르면 내분점도 달라요. 그래서 얘네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BA를 MDN으로 내분하는 거하고 AB를 MDN으로 내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점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내분을 하고 있는지 외분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중점이야. 중점은 얘들아 어려울 게 없는 게 A하고 B가요. 실제로 생각하면 중점이라는 건 가운데잖아. 이게 결국 뭐랑 같은 거야? 1대1 내분점하고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중점이라는 건 결국 두 좌표의 1대1 내분점이야. 그래서 얘가 x1, 얘가 x2고 우리 구할 목표 x라고 하면 x는 1대1 내분점이라고 하면 1대1에다가 x1, x2의 내분점이라고 하면 우리 대각선 곱하는 거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1 더하기 1에 x2 더하기 x1이 x가 됩니다. x좌표가. 그래서 중점 좌표는 2분의 뭐 x1 더하기 x2. 그러니까 평균이랑 같아요. 결국에는 산술 평균하고 양 사이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는 게 이 좌표의 중점이 된다. 이건 어렵지 않죠. 중점은 여러분들 잘 하니까. 그래서 중점은 결국 1대1 내분점 구하는 거하고 일치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차원을 좀 늘려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까지 설명한 건 1차원에서 수직선상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차원 늘려서 2차원으로 갈 거예요. X랑 Y까지.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얘들아. 결국에는 내가 아까 1차원, X차원에서 간 거면 이제 2차원, 한 차원 더 늘리는 거예요. Y좌표에서. 그랬을 때 어쨌든 선분 A하고 B가 있을 텐데 이 A라는 점을 X1, Y1이 있을 거고 B라는 점이 X2, Y2가 있었을 때 이때 M 대 N으로 내분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내분점이라고 해요. M 대 N으로. 그러면 아까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결국에 대각선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 X좌표의 내분점. 그러니까 각 차원마다 내분점을 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M 더하기 N의 X에서의 내분점. 그게 뭐야? MX2, NX1이 이제 X좌표가 되는 거고 Y 차원에서 그러니까 Y 좌표에서의 내분점. M 더하기 N의 MY2 플러스 NI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결국에 그 한 차원 늘어난 거야. 지금 얘가 수직선 상이었으면 거기에 차원 하나 더 늘어서 Y좌표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내분점을 구하시면 된다. 각각 좌표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분점도 더 얘기 안 할게요. 결국 외분점도 우리 보통 내분점 P라고 주고요. 외분점 Q라고 주거든요. 내분점하고 똑같은데 아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대신에 뭘로? 마이너스로. M-N의 MX2-NX1. M-N의 My2-NY1 이렇게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다만 중요한 거 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쓸 때 비율을 위에다가 M 대 N, 좌표를 밑에다가 X1, Y1, X2, Y2 이렇게 써야지 방향의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공식을 잘못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율을 위에 써야 되겠다. 좌표를 밑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공식을 써먹어야겠다. 나름의 자기 외울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해보자. 자, 연습해볼게요. 자, 3대 내분점이야. 그림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비율이 위에 있어요. 선생님 여기 위에 있어. 그럼 좌표를 밑에 써볼게요. A가 마이너스 2,2, B가 8,6이야. 자, 그러면 대각선 방향 이렇게 가야 돼. 자, 내분점 P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M 더하기 N이니까 3 더하기 2, 5분의 MX2, 3, 8, 24 더하기 2 곱하기 얼마? NX1.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분의 MI2, 3, 6, 18, 2, 2, 4 이렇게. 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식 헷갈리지 않게 잘 쓰실 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는 20이니까 P가 4,5분의 얼마? 22 이렇게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오타 있네요. 미안해요. 외분하는 점입니다. 외분하는 점 구해야지. 자, 똑같이요. A가 마이너스 2,2, B가 8,6이야. 비율을 위에다가 적고 좌표를 밑에다가 적어야 안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대각선 곱해야 돼. 요렇게 곱해야 돼. 자, 외분점은 3대 1을 3 빼기 2로 하셔야 되죠. 3 빼기 1이니까 얼마? 1분의로 가야 돼. 1분의 MX2, 3, 8, 24. 그 다음 빼기 NX1 하니까 얼마? 마4, 1분의 MY2, 3, 6, 18 빼기 2 얼마? 4 요렇게. 그래서 Q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 28, 14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자, AB의 중점입니다. AB 중점 어렵지 않죠. AB 중점은 A가 지금 마이너스 2,2, B가 8,6이니까 어떻게? 두 개 양 사이드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 산술평균이에요. 네. 평균이에요, 평균. 결국 M좌표는 8에서 마이너스 2 더하면 6이고 그거 2로 나누면 얼마? 3, 6에서 2 더하면 얼마예요? 8이고 그걸 8이면 2로 나누면 얼마? 4 해서 3,4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가지고
공식을 이용하는 연습부터. 근데 그 공식 실수하지 않으면서 쓰는 연습부터 조금 하세요. 아셨죠? 넘겨볼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삼각형 약간 무게중심 배우긴 했거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는 일단 세 중선에, 그러니까 각각 중선이 있는데 그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그 무게중심의 성질이 2대1로 내분한다. 2대1로 내분한다. 이 성질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A점이라고 잡을게, 얘들아. X1, Y1 데리고 올게요. 여기 B점으로 잡을게요. X2, Y2 이렇게 잡았어요. C점 잡을게. X3, Y3까지 잡았어. 그러면 이 녀석은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일단 B와 C의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점, 2등분되는 이 중점에서 A점을 내린 선, 이게 지금 중선이야. 이 중선에 세 개가 겹친 거를 무게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세 중선의 교점, 여기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길 텐데 여기가 이제 G라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2대1로 내분한다라는 것도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점하고 내분점을 가지고 G를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나는 중점 좌표 M을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중점 좌표라는 건 B하고 C의 중점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2분의 2개 나누는 거,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M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목표는 G인데 G가 어떤 점이냐면요. G라는 거는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이야. 다시요. G가 목표인데 선분 G라는 거는 AM 선분의 2대1 내분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M 2대1 내분점, 여기 선생님이 비율 위에 썼잖아. 그죠? 그럼 좌표 밑에 써볼게. A 좌표는 X1, Y1이고 M 좌표는 아까 우리 구한 거 2분의 X2, X3 2분의 Y2, Y3 이 녀석의 내분점 구하겠다 그 얘기야. 그럼 이제 해볼게요. G 좌표는 M 대 N이니까 2 더하기 1, 3분의 어떻게 곱해야 돼? 선생님 아까 대각선 곱하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에다가 1x1 이렇게 곱하라는 거야. 되고 있어요? 자, 3분의 요렇게 곱해야 돼. 2 곱하기 여기 my2니까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1 y1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2가 없어져요. 여기가 없어져.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결국에 꼭지점 X좌표끼리 다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라? 3으로 나누라 라는 공식이 생겨요. Y좌표 꼭지점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라? 3으로 나눠라. 그래서 사실 무게중심 쓸 때 보통 G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얘가 Center of Gravity, 네. of a triangle, 요 정도까지. 여기는 삼각형의 무게. 그러니까 보통 Center of Gravity라고 하면 어쨌든 어떤 무게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의 G자를 따가지고 G를 보통 많이 씁니다. 무게 중심을 얘기할 때. 그래서 보통 무게중심을 G로 쓰는 기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G를 쓰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결국에 각 꼭지점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기, 각 꼭지점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3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무게중심 G의 좌표가 이거 너무 이제 정형화돼 있죠. 왜냐면은 결국에 이거 요거 3개 더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4하고 3으로 나눠줬을 때 무게중심 G의 좌표가 얼마래? 2래. 이렇게.
이제 y좌표 2, b, 3 2하고 b하고 3 더해서 3으로 나눴더니 걔가 얼마래? 2래.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무게중심좌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3 곱할게요. 여기 계산하면 a 더하기 3이 6이 돼서 a 값 바로 나온다. a는 3. 여기도 b 더하기 5가 분자 b 더하기 5가 여기 3 곱하면 6. 그래서 b는 얼마? 1 이렇게. a는 3, b는 1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더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서. 자, M 대 N에서 C의 좌표 구하는 건데 얘들아 이런 문제요. 이런 문제는 일단 비례식으로 변경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C의 위치에 따라서 내분점을 쓸 건지 외분점을 쓸 건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이 거기 나와 있는 길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비례식으로 쓸 수 있느냐가 일단 가장 큰 핵심이야. 해볼게.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 해봐야 돼요. 자, 연습 1번. 2점 A, B. 근데 뭔지 몰라. 얘들아 이거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2점을 이은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점 C에 대해서 네. A, B랑 3, B, C일 때 점 C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지금 볼게요. A, B가 있는데 A, B가 있어요. 근데 A, B랑 3, B, C가 있을 때.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비례식으로 바꿔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 A, B하고 땡땡 BC인데 1AB가 3BC가 돼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 1대3이에요. 1대3이에요. 3대1이에요. 1대3이에요. 3대1이에요. 네, 그게 돼야 돼. 네, 그게 돼야 돼. 지금 이 공식을 보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유추해서 1대3인지 3대1인지 돼야 돼. 누가 돼야 돼요? 네. 선생님 계속 시간 준 거예요. 3대1이 되어야 돼. 그죠? 그래야지 AB는 3BC가 나올 테니까. 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B의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1이 되게끔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B의 길이가 3이고 네. BC의 길이가 1이 될 수 있게 이렇게 C를 잡을 수가 있겠구나를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요. AB가 3이고 BC가 1이야. 이때 C를 잡아. 아, 그럼 얘는 이 C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A랑 B는 지금 잘 나와 있어. A가 2하고 3. B가 마이너스 1하고 6인데 C를 몰라. C를 모르니까 제가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선분 AC의 3대1 내분점이 결국에 B가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시요. AC라는 길이의 3대1 내분점이 B구나. 이렇게 갈게요.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볼게요. 내분점 M 더하기 N이요. 4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요렇게. 네, 요렇게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니까 AC니까 여기 3A하고 네, 1, 2는 얼마? 2. 걔가 B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마 1, 요렇게 나와야 되고 Y좌표 4분의 3B하고 네, 3B하고 여기 하면 얼마? 3. 걔가 얼마 나와야 돼요? B의 Y좌표 6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볼게요. 3A 더하기 2가 마4. 여기는 3B 더하기 3이 24. 네, 그러면 여긴 3A가 마6. A가 얼마? 마2. 3B가 얼마? 21. 그래서 B는 얼마? 7. 이렇게. 그래서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7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아, 얘가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선생님, 저는 외분점으로 풀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얘들아 그림 잘 볼게요.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요렇게. 자, 이게 지금 첫 번째라고 할게.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A, B가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A가 지금 2하고 3, B가 마이너스 1하고 6이야. 근데 여기가 3이 되게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지금 구하는 녀석이 A, B인데 여기가 1이 되게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얘를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이 AB라는 선분의 외분점이네. C가 외분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몇 대 몇 외분점이에요? 여기가 전체가 얼마? 4가 되고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는 C라는 녀석이 4대1 외분점이라는 것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다시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점 C라는 거는 점 C라는 건 여기다 쓸게요. 선분 AB의 4대1 외분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풀이입니다. 그래서 4대1 외분점으로 문제 풀고 대각선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갈게요. 자, 4대1 외분점. 그래서 외분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4대1이니까 빼야 돼. 3분의 기억나야 돼. mx2 여기 요렇게 곱해야 돼.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면 얘들아 비율을 적고 여기에다가 우리 이거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좌표를 밑에 적기로 a 2, 3 b-1,6 요렇게 할게요. 헷갈릴까 봐. 마사에다가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컴마 되고 있어요. 3분의 4, 6, 24, 1, 3은 3 빼기 이렇게. 네, 이게 지금 C좌표라는 거야. 근데 C좌표 계산해보니까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21이니까 7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2번으로 푸는 게 그냥 한 큐에 풀 수 있으니까 문자를 어렵게 안 두고 그래서 풀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지금 외분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외분점 공식이 더 이해가 안 돼요 하시면 내분점 첫 번째 문제로 푸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연습 2번을 좀 해볼게요. 연습 2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해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여기 이거를 갖고 비례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AC 대 BC가 2, 3이 되려면 여기 2 대 3이야, 3 대 2야. 그거 먼저 돼야 돼. 2 대 3인지 3 대 2인지. 이제 눈치 빠르니까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3 대 2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3BC, 2AC 이렇게 될 거니까 3 대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AC의 길이가 3이 되고 일단 BC의 길이가 2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AC 길이 3이면 되고 BC 길이가 2가 되면 그러면은 지금 C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A가 마이너스 1,2 B가 3,0이니까 C좌표는 3대2 내분점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해서 내분점을 풀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왜냐면 얘들아 지금 점 C가 어떤 애들이냐면 선분 AB의 어디 위에 있다고 했어요? 연장선 위에. 그럼 AB 안에 있다는 거야? AB 밖에 있다는 거야?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거는. AB 밖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AB 중간에 C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다시 그림 그려볼게요. A하고 B가 있어. A점은 마이너스 1,2, B점은 3,6인데 3대 2가 되는 연장선이 위에 있어야 돼. 근데 AC의 길이가 3이 되고 AC의 길이가 3이 되게끔 요렇게 잡는 거야. 요렇게. 여기가 3이 되게끔. 그 다음 BC의 길이가 뭐가 되게끔? 2가 되게끔. 이렇게 C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AB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잡는 게 뭐야? 핵심이에요. 연장선 위라는 말. 그래서 결론은 지금 C는 내분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외분점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되셔야 돼. C라는 거는 3대 2의 외분점이고 그 외분점이 A좌표 마이너스 1,2, B좌표 3,6의 외분점 문제구나.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계산 쉽게 하려고 여기 비율 위에 쓰고 좌표 밑에 쓴 거예요. 그래서 외분점 내려와 볼게요. 자, 외분점이니까 3 빼기 2야. 자, C좌표는 3 빼기 2니까 1분의 자, mx2 3, 3은 9 빼기 2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2 3 빼기 1은 1 3, 6 얼마? 18 2 얼마? 4 이렇게. 그래서 답이 얼마? 여기 11, 얼마? 14 이렇게 찾으셔야 돼. 이게 최종답.
다시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핵심이 길이가 나왔으면 그거를 비례식으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고, 비례식으로 바꿔주면서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이 진짜 맞는 그림인지, 외분점 그림인지, 내분점 그림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헷갈려요. 학생들이 내분점은 잘해요. 네, 내분점 잘하는데 외분점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외분점 헷갈릴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비례식 구하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거니까 외분점만 조금 신경 써서 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되게 분량 많았는데 고생 많으셨어요.